배달국 천황.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와 미대륙 7만리를 다스렸다. 우리 배달 결례의 가장 오래된 고대 국가는 바로 환국입니다. 환국은 천해, 즉 지금의 북극해의 동쪽에 파나르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나르국으로도 불렸던 환국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이르는 거대한 강역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남북 5만리라는 크기는 16세기 세계 지도들에 그려진 미대륙과 남극대륙을 합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래 남극대륙은 현재보다 4배나 더 컸으며 당시 미대륙과 남극대륙은 서로 가까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고지도상에서 몽골은 현재의 사하공화국 자리, 즉 북극해 인근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미대륙에 표시되어 있던 브라실라, 그리고 남극대륙의 설아와 브라실레는 모두 우리 역사 속 신라로 읽히는 지명들입니다. 역사 기록에서 북해는 천해라고도 불렸으며 고구려와 고려 등 우리 조상들은 이를 우리 북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북해에는 빙산이 떠다녔으며 바다가 워낙 깊어 검은 빛을 띠었기에 흑수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꼬리아의 북해가 바로 현재의 북극해입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환국의 강역, 즉 천해의 동쪽의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는 북극해 동쪽에 위치한 미대륙과 남극대륙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16세기 서양인들이 제작한 세계 지도를 통해 환국 파나르국이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 배달결의 역사 기록인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배달국의 시조이신 커바란 환웅은 당시 지구를 다스리던 환국의 제7대 상제 쥐리 환인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안부 기록 단군고기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환웅이다. 세상에 내려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 3개를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니 이가 곧 단웅천왕 환웅이 되었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인간의 몸이 되게 하여 단수의 신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 기록에 환국 말기에 안파견 환인이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모두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로다.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고 물으시니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대답하였다. 서자 환웅이 있어 용맹함과 어진 지혜를 겸비하였고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뜻이 있었사오니 그를 태백산에 보내어 다스리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마침내 천부인 3개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과 만물의 도리가 이미 다 이루어졌도다. 그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무리 3천을 이끌고 가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워 세상에 머무르며 잘 다스려 만세 자손들의 큰 모범이 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원사화에도 이와 일치하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규원사화 조판기 기록에 하나의 큰 주신 환인이 4번째로 환웅천왕에게 명하기를 지금 사람과 만물이 이미 만들어져 완성된 듯하니 그대는 가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무사람들을 거느리고 몸소 하계로 내려가라. 그리하여 하늘의 뜻을 이어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 후생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달국의 시조 커바란 환웅은 지구를 다스리던 상제 환인의 명을 받아 기원전 3898년경 파나르국의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지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기원사와 조판기 기록에 환웅천왕은 기쁘게 명을 받들어 천부 삼민을 지니고 풍백, 우사, 운사 등 3000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으니 여기서 태백산이란 곧 백두산을 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바란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시어 태백산과 흑수 사이에
신시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르침을 펼치는 개천을 시작하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배달국을 세우셨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 기록에 후에 환웅씨가 환인의 뜻을 계승하여 일어나 천신의 뜻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왔다. 천평의 자정과 여정을 파고 천구의 우물과 땅을 구획하셨다. 천부의 징표를 지니고 5가지 정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널리 돌보셨다. 또한 신시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태백산 즉 백두산은 몽골의 동남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좌우 크기가 천리에 이르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당시 역사 속 몽골은 현재 베링해협 서쪽 북해 즉 지금의 북극해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수천리 떨어져 있고 좌우 크기가 천리에 달하는 거대한 산은 바로 북미 대륙의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맥킨리산, 후 데날리산 해발 6194m입니다. 또한 18세기 지도들을 보면 알래스카 북부에서 동쪽 대서양으로 만리를 흘러가던 거대한 발라스코호 흑룡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물줄기는 18세기 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형이 허물어져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즉 현재 알래스카 지역은 과거에 아시아와 미대륙의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던 중간 영토였습니다. 기원전 3898년 환국의 제7대 상제 주일이 황인의 아들이신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내려와 신시 배달국을 열었습니다. 환웅이 강림한 태백산은 역사 기록상 몽골 동남쪽 수천리에 위치하며 좌우 천리, 오르는 높이만 200리에 달하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산이 바로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맥킨리 산입니다. 환웅의 신시 배달국은 이처럼 백산과 흑수 그리고 흑룡강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배달국은 세월이 흐르며 더욱 번성하였고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시우씨, 고시씨, 신지씨의 후예들이 각 지역으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우씨의 후예들은 서남쪽 영토로 진출, 신지씨의 후예들은 북동쪽 영토로 진출, 고시씨의 후예들은 동남쪽 영토에 넓게 정착하였습니다. 시조 커발한 환웅이 신시를 열고 배달국을 세운 것은 기원전 3898년경이었습니다. 배달국은 이후 18대 환웅 천황이 대를 이어가며 총 1565년 동안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 기록에 배달 환웅은 천하를 평정하여 차지하신 분의 이름이다. 그 도읍한 곳을 신시라고 한다. 뒤에 청구국으로 도읍을 옮겨 18세대를 전하며 1565년이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 본기 1권에서 3권에도 이 시기에 명백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기록에 제후들이 모두 와서 복종하는데 치우는 가장 포악하여 능히 벌할 자가 없었다. 치우는 고천자, 옛 하늘의 아들이다. 치우가 천자였다는 이 중국축 기록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기 속 치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용어 하도에 이르기를 황제 제위 시절 치우의 형제 81인이 있었는데 짐승의 몸에 사람의 말을 썼으며 머리는 구리요 이마는 무쇠였고 모래를 먹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5가지 병장기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어 천하를 진동시키고 무도하게 만민을 살해하였다. 구리의 임금은 치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에 대한 2가지 핵심 신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자요, 다른 하나는 구리의 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배달결에는 본래 최고 통치자를 천왕,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치우는 본래 천자의 신분으로 황제 헌원과 대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구리국의 최고 통치자인 천황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치우 천황에 대한 기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탕록의 들판에서 치우와 대전쟁을 벌였다.
황남이 말하기를 치우의 무덤은 동평군 수장현 함양성 안에 있으며 그 높이가 7길이다. 10월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붉은 기운이 비단처럼 솟아오르는데 사람들이 이를 치우기라 불렀다. 또한 그 부인의 무덤은 산양군 거야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배달국의 치우천왕과 중화시조 황제 헌원의 전쟁은 가공된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였으며 치우천왕과 그 부인의 무덤이 지금의 산동 지역에 실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정사로 인정받는 사마천의 사기에 이 대전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배달국이 실존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달국의 환웅천왕은 천하를 평정하여 다스렸고 치우천왕은 배달국의 연방인 구리의 위대한 임금이셨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반과 서한 지역에는 우리 배달결의 선조들이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많은 거대 피라미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피라미드들 중에는 미대륙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들과 건축 양식이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시아와 미대륙에 걸친 자신들의 드넓은 영토에 직접 대규모 피라미드를 건설했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먼 대륙을 넘어서도 양식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시 배달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구이 9오랑캐가 아닌 9종족으로 나뉘어 발전했고 그 중에서도 치우씨, 신지씨, 고시씨의 후예들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후한서 권 85 동의열전 기록에 왕제가 말하기를 동방은 이라 한다. 이는 곧 근본이다. 어질고 만물을 살려내기를 좋아하는 곳으로 만물이 땅에서 나오는 근본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서 다스리기 쉬우니 가히 군자의 나라요 불사의 나라이다. 이에는 9종족이 있으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마저도 동방을 이라 부르며 역사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천하를 동방과 서방으로 나눌 때 우리 구이족이 사는 동방이 세상의 중심이자 근본의 땅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동방은 예로부터 도덕이 살아 숨쉬는 군자의 나라,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의 땅으로 격찬받았습니다. 규원사와 태식의 기록에 후세의 치우씨와 고시씨 그리고 신지씨의 후예들이 가장 번창하여 융성하였다. 치우씨의 부족은 서남쪽 땅에 자리 잡았고 신지씨의 부족은 북동쪽 땅에 많이 정착하였는데 오직 고시씨의 후예들만이 동남쪽에 넓게 거처하다가 점차 더 이동하여 진안, 변안의 여러 부족이 되었다. 훗날에 사만이 모두 그 후손들이다. 세 가문의 후예들이 또한 9갈래로 세분화되니 곧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가지일 뿐 서로 그리 멀지 않은 이들이며 여기서 이라는 글자는 큰 활을 사용하는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배달국의 강역은 환국의 강역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배달국은 환국의 정통성을 온전히 계승한 국가로서 태백산 지역으로 대규모 개척단을 파견하여 세워진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치우, 고시, 신지 세 가문은 물론 환국의 파나류인들까지 모두 아우르며 이룩한 위대한 구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왔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반과 서안에 남겨진 거대한 피라미드들 그리고 바다 건너 미대륙 곳곳에서 발견되는 우리 조상들의 건축 양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석조 유적들은 우리 선조들이 아시아를 넘어 미대륙과 남미대륙을 포함한 전 지구적 영토를 호령하며 살았음을 말해주는 신묵의 증거입니다. 결국 배달국이 다스렸던 드넓은 강역은 우리 선조들이 아시아와 미대륙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건설했던 전 지구적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달 결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건너 미래로까지 아우르는 7만리 대장정을 이끌어온 위대한 개척자이자 주인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배달결의 역사가 이 사악한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여태껏 좁디 좁은 한반도 땅 동서 500리에 갇힌 감옥 속에서 태고 쪽부터 우리 조상들이 찌그러져 살았던 것으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대한민국 코리아의 젊은이들은 은연중에 우리 조상들을 무능하다며 멸시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역사가 헬조선입니까? 이것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가 심어놓은 반도사관에 철저히 중독되어 영혼을 잠식당한 젊은이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 인류와 특히 이 작은 한반도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남북 7천만 동포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고지도와 진짜 역사사가 외치고 있는 진실 앞에 위대한 참된 배달결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우리 조상들의 영토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둥둥둥 깨어나라 대조선아 구독자 천손 여러분, 오늘 우리 채널은 대한민국과 대조선의 시원부터 현재 이르는 거대한 강역의 역사를 오늘로써 100번째 일반 영상 157편, 쇼츠 125편 영상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영상 100회에 이르는 대장정을 걸어오며 수많은 고지도와 사료를 분석하고 잃어버린 땅과 억눌린 역사의 진실을 함께 차근차근 밝혀줄 수 있도록 둥둥둥 깨어나라 대조선화 채널에 지도 편달과 헌신을 해주신 고지도 전문가 김종문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올립니다. 김종문 선생님의 노고와 연구가 있었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역사의 참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둥둥둥 깨어나라 대조선화 채널은 100회라는 눈부신 이정표를 끝으로 일부 지도와 사료로 보는 강역의 역사를 은혜롭게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래 길인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향해 대전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부 영상 101편부터는 단지 지나간 지리적 역사를 넘어 우리 영혼의 근원과 우주적 본질, 지금 이 순간 지구 세스장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대전환의 실체, 그리고 곧 인류에게 주어질 5차원 양자 매드베드와 첨단 기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펼쳐질 신시 문명의 위대한 비전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목적은 우리의 신성한 주파수를 회복하여 새로운 지상 낙원을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천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101편부터 더욱 찬란하고 위대하게 펼쳐질 신시의 빛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